선생님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실 선생님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선생님 좀 소개시켜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사립학교에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영어 교육을 전공했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2024년, 2025년 두 차례 임용시험에 도전했고, 올해 최종적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저만의 학습 방법을 찾고, 또 스스로에게 맞는 공부 습관을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고요. 또 저는 초수 때도 또 재수 때도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학원에서 일을 병행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게 부담스러울 것 같았지만 저 오히려 학원에서 일하는 시간이 공부할 때 리프레시 시간이 되어 주었고 또 사람들과 소통하고 수험 생활의 지루함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음. 처음 임용시험을 준비할 때는 시험 범위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모든 내용을 다 외워야 할 것 같고 음, 부담감이 굉장히 큰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전체적인 학습 전략을 세우고 또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분배할 것인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방법을 찾고자 노력을 했고 이러한 과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합격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 영상을 통해서 제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시험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최종 합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무엇인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경험이 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다른 수험생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먼저 1차 시험 공부 방법부터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네. 임용시험 1차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과목별 학습 비중을 시기별로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에 대해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초수 때는 모든 내용을 다 공부해야 할 것 같고 또 시험 범위 다 암기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기가 쉬운데 사실상 시험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중요도가 또 높은 부분도 있고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다 외우려는 욕심을 버리고 1년이라는 시간을 잘 분배해서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공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영어랑 문학이 굉장히 취약한 편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전체 공부 시간의 7, 80%를 이 두 영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단어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 영어나 문학 문제를 풀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래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수험생들이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단어책을 반복 학습하고 또 단순히 뜻만 암기하는 게 아니라 단어가 사용된 예문이나 동의어도 세네 개씩은 함께 외우는 방식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단어를 학습을 하면 맥락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더불어서 주관식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저희 영어 임용 시험에서는 더 정확하고 풍부한 표현으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음, 독해 문제를 풀 때는 단순히 해석을 잘하는 게 아니라 글의 구조와 논리를 파악하며 읽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도움이 됐던 시기가 3, 4월에 김수아 교수님 심화 이론 강의를 수강을 하면서 독해 실력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다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시기에 관연도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하면서 글의 유형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하며 읽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설명문이나 주장문 등으로 나누고 각각의 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분석해보고 독해 실력을 키웠습니다. 단순히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 글쓴이의 논지를 파악하고 또 문단 간의 연결, 관계를 분석하면서 읽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영어학 같은 경우에는 필수 원서인 TG, 트포, AEP, 카니 신텍스 등을 활용했고요. 또 처음에는 개념을 익히는 것에 집중을 했는데 이 영어학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단순히 개념을 알고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론 학습을 하면서 문제 풀이를 항상 병행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개념을 익힌 후에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고 실제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도 반복했습니다. 특히 모의고사 시즌에는 오답 노트를 작성을 했고 내가 몰라서 틀린 문제인지 실수로 틀린 문제인지를 반드시 구분을 해왔고요. 또 이를 반복 학습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영어학도 범위가 굉장히 방대하지만 임용시험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핵심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내가 선택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정말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최진호 교수님 강의를 활용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찝어주셔가지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교로는 기출문제를 분석하면서 자주 등장하는 키텀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연교론의 기입형 문제는 기존에 출제된 지문에서 반복적으로 변형돼서 출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정리를 했고 또 기출문제를 보면서 기출문제 속에서 내가 모르는 연교론 용어가 나왔다면 그걸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 노트든 메모지든 정리를 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교수님들이 카페를 운영을 하시는데 거기에 Q&A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또 친절하고 또 세심하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럼 선생님 2차 시험 공부 방법은 어땠을까요? 네. 사립학교 2차 시험에서는 수업 실현과 면접이 공립처럼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요. 특히 제가 지원한 학교에서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수업 실현이 진행되었어서 이에 맞춰서 철저하게 대비했습니다. 보통 교과서의 각 단원마다 보통 리스닝, 스피킹, 리딩, 라이팅 이렇게 4가지 핵심 언어 기능이 단계별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4가지 중 어떤 영역이 출제되더라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만능 수업 틀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리스닝 활동이 주어졌을 때 학생들이 대화 내용을 듣고 메인 토픽을 파악하는 활동을 먼저 진행하고 학생들이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컴프레hen션 체크 질문을 제시했습니다. 이후에는 단순히 듣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 대화 주제와 관련된 스피킹 또는 라이팅 활동을 함께 연계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표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액티비티를 만들어서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리딩 활동이 주어졌을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단순히 글을 해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단어를 찾거나 메인 아이디어, 디테일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라이팅이나 스피킹 활동으로 확장하는 형태로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이처럼 어떤 영역이 수업 실현에 출제되더라도 수업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면서도 학생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수업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저의 수업 틀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연습하다 보면 저희 학교는 20분 수업 실현이었는데 2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 빈틈없이 체계적인 수업을 진행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 사립학교 2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시험 방식이 학교마다 다르고 또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대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공립 시험과는 달리 사립학교는 면접과 수업 실현의 평가 기준이 또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터디를 2차를 할 때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김앤최팀 2차 강의를 수강하면서 함께 사립학교를 준비하는 많은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었고요. 또 교수님들이 면접의 답변 방향이나 수업 실현의 방향을 정확하게 피드백해 주시고 잡아주셨기 때문에 준비를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스터디를 하면서 특히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피드백을 통해서 수업 실현의 논리적 흐름을 점검할 수 있고 또 내가 발견하지 못한 나의 수업의 문제점을, 면접의 문제점을 다른 스터디원들이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정교하게 나의 답변을 다듬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립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 학교에 적합한 인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론적인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강점을 학교의 특성과 연결지어 설명하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1차, 2차 준비 방법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돌아볼 때 내가 그래도 최종 합격까지 이르게 된 비결은 요것이다 싶은 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임용 시험은 단순히 지식이 많은 사람만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준비해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결국 합격을 결정짓는 것은 멘탈 관리랑 지속 가능한 학습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내가 붙을 수 있을까? 또 이번에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같은 생각이 끊임없이 들기 마련인데요. 근데 저는 그러한 불안감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조금 가혹한 말일 수도 있지만, 바쁜 꿀벌은 슬퍼한 시간도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 오히려 공부에 집중하고 또 학원 일을 병행을 하면서 스스로 바빠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지금 걱정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그 시간을 공부하고 내 멘탈을 관리하는 데 쓰자라는 마인드로 버텼던 것이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비교사 선생님들, 지금 올해도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네. 하고 싶은 말, 드리고 싶은 말, 응원의 말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임용시험 준비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나는 합격할 수 있다. 또 그런 믿음을 잃지 않는 거고요. 또 물론 중간중간 힘들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겠지만 결국 꾸준히 노력하면 정말 뭐 뻔한 말일 것 같지만 결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수험 생활 동안 진짜 많이 걱정도 했었고요. 특히 2차를 준비할 때 저는 거의 이제 무경력에 가까웠기 때문에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도 컸고 걱정도 많이 컸습니다. 근데 뭐 나 자신을 믿고 또 진실성 있는 답변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주변의 합격 소식에 흔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어제보다 더 성장한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신다면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건 번외로 네.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합격 소식을 듣고 그날 심정 어땠습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사실 홈페이지에 공고가 올라오는 건데 합격자가 전날에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밥을 먹고 있는데 정말 얼떨떨했죠.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셨고, 예. 그 다음에 뭐 세상이 완전 달라 보이던가요? 그거는 정말, 네. 정말 달라 보여요. 그걸 조금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줘봐요. 어떤 선생님은 그냥 모든 게 힐링돼요. 다 치유돼요. 1년 동안 그 몇 년간의 그 아팠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순간에 다 녹습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표현하자면 한 40kg 가방을 메고 있다 그걸 던져버린 느낌? 그런 진짜 느낌이었어요. 시원하겠네요. 네, 저는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선생님 끝나고 바로 여행 가셨는데 원래 계획했던 거예요? 네, 그렇구나. 그때 여행을 갈 때 심란하게 갈 것인가, 행복하게 갈 것인가 둘 중 하나였는데 다행히 또 되어서 좋은 마음으로 갔다 왔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가요? 뭘 하고 싶으신가요? 우선 저는 초심을 잃지 않는 교사가 되고 싶고요. 이렇게 합격했던 행복감, 이거를 계속 쭉 가지고 학생들도 이렇게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좋은 교사가 되고 싶고요. 하고 싶은 거는 많긴 한데. 그래요? 네. 세계 일주 뭐 이런 거 아니고? 방학 때마다 세계 뭐 일주. 여행 가고 뭐 이런 거 아니고? 기회가 된다면 정말 못 해봤던 것을 꼭 해보고 싶어요. 제가 또 사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30살이 되는데 20대 이제 그 후반이니까 대학을 제가 원래 영어교육과를 간 게 아니라 다른 학교 이제 국문학과를 다니다가 교사의 꿈을 놓지를 못하겠어서 수능을 다시 보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거진 한 3년 정도 걸렸고 또 임용 준비하는데 한 2년 걸렸고 그러니까 이제 20대 절반을 다 공부하는 데 보낸 거죠. 그래서 그동안 못 해봤던 거를 좀 해보고 싶고 네, 해보고 싶습니다. 많은 것들 하시면서 즐기시면서 또 30대를 또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